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우리 주변 마트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단호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단호박이요. 네. 근데 이게 이 단호박 하나로 뭐 당뇨, 고혈압, 불면증, 심지어 시력 저하까지 관리하면서 병원비를 월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담겨 있더라고요. 와, 월 50이요? 상당히 솔깃한데요. 그렇죠. 상당히 대담한 주장인데 아마 정말 그럴까? 하고 좀 갸웃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단호박의 효능, 또 섭취법, 그리고 그 근거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10년간 약을 달고 살아도 별 차도가 없던 76세 이순자 할머니께서 어떤 특별한 단호박 섭취법을 4개월 하셨더니 건강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그런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듣기만 해도 참 놀라운 변화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단호박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생각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네. 아, 이거 달아서 당뇨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쪄먹는 거지 뭐 별거 있나? 아니면 껍질, 아, 그건 당연히 버려야지.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어떤 통념들이 어쩌면 이 단호박의 숨겨진 효능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들을 파고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단호박에 대한 오해들. 이 자료에서는 이걸 치명적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요. 네, 좀 강한 표현이죠. 첫 번째, 단호박은 달아서 당뇨에 나쁘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아마 핵심적인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단호박의 단맛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나 음료수에 들어간 인공 첨가당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해요. 아, 종류가 다르군요. 네, 자연에서 온 당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펙틴이요? 네, 펙틴. PECTIN. 이게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서 약간 젤처럼 변하면서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좀 늦춰준다고 합니다. 아하, 속도를 늦춰준다. 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거 있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이걸 막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혈당 잡는 소방관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혈당 접는 소방관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리고 이 자료는 미국 당뇨학회 연구를 인용하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단호박을 섭취했더니 실제로 당뇨 환자의 혈당 개선에 기여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맛 그 자체보다는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인 거죠. 아, 그렇군요. 단맛의 종류도 다르고 그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혈당 조절에 긍정적일 수 있다.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단호박은 그냥 쪄먹으면 된다. 이것도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찌거나 삶거나. 네. 근데 이 자료는 왜 이걸 위험한 실수라고까지 하는 걸까요? 이 자료의 주장은요. 조리법에 따라서 단호박의 영양 흡수율이나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진다. 어느 정도로요? 무려 10부터 10회가 바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는 단호박죽처럼 곱게 갈아서 죽으로 만들면 펙틴 같은 식이섬유가 많이 타게 된다고 해요. 아, 갈면 파괴되는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소화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조리법이 좋고 나쁜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찌면 다 되겠지 하는 생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와, 조리법에 따라 효능이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오해. 단호박 껍질은 버린다. 이건 저도 사실 무심코 버릴 때가 많거든요. 왜 아깝다고 하는 걸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가 보통 버리는 그 단호박 껍질에요. 항산화 성분이 과육보다 3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3대나요? 네. 특히 그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은 껍질 쪽에 훨씬 풍부하다는 거죠. 그 성분들이 껍질에. 네. 그러니까 이걸 버리는 건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셈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뭐
마치 보물을 버리는 것 같다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이야, 보물을 버린다니 껍질에 그런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었다니 놀랍네요. 그럼 단호박이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들 때문인가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걸까요? 네. 이 자료에서는 단호박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핵심 유효 성분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펙틴 말고요. 세 가지를 더 주목하는데요. 네. 첫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베타카로틴, 혈관 건강하고 면역력이요? 네. 둘째는 칼륨입니다. 이건 우리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뭐랄까, 몸속 청소부 같은 역할이랄까요? 나트륨 배출, 혈압 조절. 네. 그리고 셋째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체내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요. 또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에 관여해서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립토판. 그래서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자료의 논리는 바로 그거예요. 펙틴과 베타카로틴이 혈당과 혈관을 관리해주고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트립토판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식으로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양한 증상에 각각 다른 약을 쓰던 것과는 좀 다른 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성분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혈당, 혈압, 수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거나 기존 치료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식이요법의 한 축으로서 단호박이 가진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가 말하는 병원비를 90% 절약하고 건강을 되찾는 단호박의 비밀 4가지. 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첫 번째 비밀이 황금조합법이라는데 단호박만 먹으면 효과가 절반이라는 주장은 좀 의외인데요. 무엇과 함께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걸까요? 네, 이 자료는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궁합을 아주 강조합니다. 특히 단호박과 두부 조합을 거의 최고로 꼽아요. 단호박이랑 두부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단호박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그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기름이나 단백질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원리예요. 지용성이라서요? 네, 근데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이 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무려 3배나 높여준다고 주장합니다. 자료에 나온 72세 김명수 할아버지 사례처럼 실제로 두부와 함께 먹었을 때 혈당 개선 효과가 더 뚜렷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단호박이랑 두부. 의외의 조합인데 과학적 원리가 있었군요. 그럼 또 다른 추천 조합도 있나요? 네, 단호박과 계란 조합도 추천합니다. 계란 속에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레시틴 성분이 베타카로틴 흡수를 4배까지 높여준다고 해요. 계란은 4배나요? 네, 그래서 단호박 계란찜 같은 형태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적으로도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단호박과 견과류, 특히 호두를 추천합니다. 호두요? 네,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단호박의 항염 효과와 만나서 뇌 건강이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두부, 계란, 견과류. 네, 꼭 기억해둬야겠네요. 두 번째 비밀은 완벽한 조리법입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조리법에 따라 효능 차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최적의 방법은 뭔가요? 네, 자료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역시 찌는 것입니다. 찌는 거요? 네, 찜통에 넣고 한 15분 정도 찌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펙틴 같은 성분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분. 네. 네. 반대로 가장 피해야 할 조리법으로는 단호박죽을 딱 지목해요. 죽은 피해야 한다고요. 네. 곱게 갈면 식이섬유 구조가 파괴돼서 당 흡수가 빨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릴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굽는 건 어떤가요?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굽는 방식은요. 180도 오븐에서 20분 이내로 좀 짧게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고온에서 너무 오래 조리하면 항산화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찌는 게 가장 좋고 죽음 피하고 굽는 건 짧게.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세 번째 비밀은 아까 잠깐 언급됐던
단호박 껍질 활용입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껍질의 가치를 이 자료는 정말 계속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육보다 베타카로틴이 3배, 특히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은 무려 5배나 더 많다고 하니까요. 루테인이 5배? 네, 이 루테인하고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눈의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서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나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시력 저하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걸 눈에 쓰는 천연 선글라스에 비유하는데 저는 꽤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연 선글라스라. 와, 기억하기 좋네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단호박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껍질 절대 안 버려야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 비밀, 단호박 씨의 재발견입니다. 씨앗이 진짜 보물창고라는 표현까지 썼던데 씨앗에는 또 어떤 특별함이 있다는 건가요? 네, 단호박 씨앗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입장입니다. 씨앗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립토판 성분이 아주 풍부해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요. 씨앗의 트립토판이요? 네, 그래서 자료 속에 나온 74세 박정희 할머니께서 15년 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고요. 또 씨앗 한 줌, 한 30g 정도에는 마그네슘이 약 150mg이나 들어있어서 근육 이완이나 눈밑 떨림 완화에도 좋고 아연도 2mg 이상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와, 씨앗에 마그네슘이랑 아연까지요? 정말 영양 덩어리네요. 그렇죠. 먹는 법도 간단한데요. 그냥 마른 팬에 한 5분 정도만 살짝 볶아서 간식처럼 먹으면 된다고 해요. 볶아서요? 네, 단 너무 오래 볶으면 씨앗 속에 좋은 지방산이 산화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덧붙입니다. 아, 5분 정도만 살짝. 네. 정말 단호박 하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씨앗까지 다 활용하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단호박도 분명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이 자료에서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언급하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당뇨 환자의 경우입니다. 효능이 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물이에요. 하루에 주먹 크기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50g 이내로 제한하고요. 더 중요한 건 단호박을 먹은 만큼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 양을 꼭 줄여야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양 조절이랑 탄수화물 교환이 필수군요. 네, 반드시요. 둘째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단호박에는 칼륨이 꽤 풍부한 편인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이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칼륨 때문에요. 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자는 꼭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카로틴 혈증이라는 건데요. 베타카로틴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피부, 특히 손발바닥이 노랗게 변할 수 있어요. 아, 손바닥 노래지는 거요? 네, 뭐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다 섭취 신호니까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국 꾸준히 적당량을 먹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당뇨 환자는 양 조절, 신장질환자는 상담 필수,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않기.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2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던 78세 최영철 할아버지께서 이 단호박 요법을 6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고 나서 약 복용량을 줄이면서 혈당, 혈압이 안정되고 시력까지 좋아지셨다는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대단한 변화죠. 그분이 답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셨다는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분명 희망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은 단호박이 모든 병을 낫게 하는 무슨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맞아요. 그건 아니죠. 네, 자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되거나 응급 상황 시에는 당연히 병원 진료가 우선이고요. 또 단호박을 먹고 몸에 좀 불편한 반응이 나타난다 싶으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특정 식품 알레르기가 있거나 신장 질환이 좀 심각한 분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강조하듯이 단호박 섭취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물론이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킨다거나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하루에 30분 정도 걷기 같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이요. 네, 생활습관 개선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덧붙여서 이 자료는 단호박 요법의 어떤 경제적인 이점도 좀 언급을 하는데요. 경제적인 이점이요? 네,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의료비를 절약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또 천연식품이니까 약물 부작용 걱정도 좀 덜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고요. 그러네요. 비용도 적게 들고 부작용 걱정도 덜하고. 네. 하지만 어쩌면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의 회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이전에는 좀 엄두도 못 냈던 활동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즐길 수 있게 되니까요. 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질 회복. 네. 자료에는 당뇨합병증으로 실명위기까지 갔던 83세 한순옥 할머니께서 단호박 덕분에 시력을 되찾아서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또 25년간 고혈압 때문에 늘 뇌졸중 걱정에 시달리시던 69세 남성분이 혈압이 안정되어서 다시 등산을 즐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실려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은 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단호박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그 안에 숨겨진 여러 영양 성분들과 효능, 그리고 그 효과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주장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호박이라는 아주 친숙한 식재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단호박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저희가 나눈 모든 정보는 주어진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특히 새로운 식이요법을 시도하시거나 건강상의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당부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단호박처럼 혹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사실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가치를 가진 무언가가 또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우리의 건강이나 삶을 예상치 못하게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열쇠가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